그걸 만약 내가 우리 같이 이제 사귀는데 미국 여행 갔다 왔어. 네. 1,000만 원 썼어. 예. 근데 헤어졌어, 갔다 와서. 아. 근데 돈을 내가 다 냈거든요. 사귈 네네. 때는 괜찮았는데 예. 그러면 좀 내가 배 아프잖아. 그렇죠. 헤어졌는데. 그래서 그러면은 데이트 비용 내놔. 아. 이 소송 될까요? 네, 법원 판결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슈를 골라서 그 핵심을 풀어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. 판결 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판결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 드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살펴볼 사건은 네. 이제 연인 관계였던 커플이 네. 이제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? 네. 뭐 기념일 선물도 있고, 뭐 그냥 평소에도 그냥 뭐 네. 생각날 때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하는데, 근데 잘 지내다가 헤어졌어요.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데이트와 관련돼서 네. 나중에 이제 헤어졌을 때 그 돈이나 선물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반환받을 수 있느냐. 그렇죠. 뭐 이런 것들이 가끔씩 사건화가 되고 있어요. 네. 가장 많은 건 뭐냐면 뭐 사소한 것들이야 뭐 헤어지면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친해지잖아요. 이렇게 예. 친해지면 또 좀 버릇 나쁜 사람은 뭐냐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. 네. 근데 이게 돈이 이제 증여냐 빌려주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통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. 원고가 이제 남자인 경우가 많고 또 뭐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.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돈 좀 뭐 달라 그래서 이제 송금을 해요. 네네. 송금을 하면 통장에 찍혀 있잖아. 예, 그렇죠. 뭐 한 1,000만 원, 2,000만 원 뭐 요 정도 사실 연인 관계에서는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. 그렇게 이제 돈이 갔다가 뭐 여자가 조금씩 갖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예. 어떤 이유로 이제 헤어져. 네. 근데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간돈이 이제 한 몇천만 원 돼요. 근데 이게 나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르잖아. 네. 그러니까 나는 빌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자는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. 그럴 수 있죠, 충분히. 네. 사랑하면 이 정도 줄 수 있지. 그렇죠. 그렇지? 네.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야. 남자는 이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갚아준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줬고 네.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100% 차용증이 없어. 그렇겠죠. 네. 뭐 연인 간에 사실 뭐 돈 좀 빌려준다고 해서 차용증 받아내기에는 아주 특이하죠. 그러면 사랑이 식었네, 그렇죠. 뭐 나를 못 믿네 이럴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차용증이 대부분 없어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송 하다 보면 돈은 갔어요. 네. 일부러 돌려줬어. 차용증은 없어. 예.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면 이제 남자가 저기 너 헤어졌으니까 너가 빌려간 돈 내놔라고 소송하면 여자는 거의 100% 증여다. 네. 내가 이뻐서 줬다. 내가 좀 불쌍해서 줬다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네. 그러면 원고가 이제 남자가 이제 빌려간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. 차용증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. 차용증이 없잖아. 대부분. 다른 뭐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? 그러니까 돈을 준 건 맞아. 근데 돈을 왜 줬는지를 자기가 설명해야 되거든. 판사 앞에서. 예.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달 100만 원씩 갖기로 해가지고 돈을 넣었다가 안 넣은 경우라면 이거는 이제 돈을 반환한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대여로 볼 여지가 있죠. 마치 이자 갚듯이 매달 내가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빌려주면 내가 뭐 목돈을 갚을 수도 있지만 100만 원씩 갚을게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건 진짜 누가 봐도 이건 빌려간 게 맞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크네요. 근데 이제 뭐 돌려받은 게 전혀 없어. 돈은 갔어. 네. 그런데 이제 그럼 뭘 보냐면 이 남자의 자력을 봐요. 남자한테 뭐 남자가 100억 있어. 그러면 1,000만 원은 이거는 그냥 껌이잖아. 줬다고 볼 수 있지. 예. 근데 실업자야. 어디서 돈을 대출해서 1,000만 원 보내줬어.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1,000만 원을 빌려줄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거는 좀 빌려줬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. 그렇죠. 사실 돌려받을 걸 염두에 두고 줬다라고. 그러니까 나도 대출 받았어. 그렇죠. 내가 돈이 많으면 뭐 증여할 수도 있겠죠. 사랑하면. 네. 근데 내가 대출 받거나 아까 말대로 할부로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꼭 사랑만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런 경우라든가 그 사람의 자력. 그다음에 또 그 상대방의 자력도 보겠죠. 예. 자력이라든가 돈을 주고받은 관행, 입금 내역에서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사정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충분하지도 않은데 돈을 줬고 이 사람이 좀 갚았고 또 가장 많은 증거가 결국은 저 카톡 메시지. 메시지가 있겠군요. 갚으면 되잖아. 그렇죠. 뭐, 얼마 빌려줘. 뭐 이런 거 있잖아. 퀴즈 하나 낼까요? 내가 여기다가 지금
그 10원을 빌려줬는데, 예. 만약 이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러면 뭐 돈을 내가 언제 빌렸어? 못 받아서 이렇게 할 때, 네. 그거를 받아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? 퀴즈예요, 퀴즈. 모르겠는데요? 이렇게 하면 돼. 문자 메시지로, 네. 야, 너 200만 원 내놔, 빌려간 거. 그러면 여기서, 야, 100만 원밖에 안 빌려갔거든? 그러면 딱, 그렇군요. 일부러 부풀려서 얘기한 다음에. 부풀려서 얘기한 다음에.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게. 그렇지. 그래, 100만 원 인정. 네. 이렇게, 그러니까, 카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,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, 네. 사실은 이 돈의 성격이 아마 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카톡도 네. 사실은 재판하다 보면 네. 중요한 증거가 돼요. 그렇군요. 네. 뭐 카톡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화 녹취도 가능하죠. 통화 녹취도 되고, 문자 메시지도 되고, 뭐 편지도 되고, 돈 잘 빌려, 돈 어려울 때 빌려줘서 고마워. 뭐 이런 거 나오면, 빌려갔다라고 인식했으니까, 네. 이거를 이제 빌려준 거로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군요. 아주 좋은 꿀팁인데요. 네, 꿀팁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뭐 경기가 어려우면 또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헤어지면 또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고 그렇죠. 또 이제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들 줘버리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러기엔 돈이 너무 큰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고 또 소액재판 가면 또 이렇게 많이 와요. 뭐 몇백만 원 돌려달라. 그다음에 선물 얘기도 하셨죠. 그러니까요. 이게 현금의 경우도 있겠지만 뭐 명품 가방이랄지 뭐 조금 더 과하면 뭐 자동차를 선물해 줄 수,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시계, 명품 시계 뭐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의 자력이라든가 경제적 수준이 그 판단하는데 일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. 돈 많은 사람한테는 선물이겠고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돈을 빌려줘서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는데, 근데 일단은 물건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. 일단 물건은 현금과 조금 성격이 다르군요. 그렇지. 뭐 선물로 뭐 반지 사주고, 시계 사주고, 가방 사주고, 이건 사실 증여를 보기 쉽죠. 기념일에 맞춰서 줬다면, 그건 선물이지, 이거를 살 돈을 빌려줬겠어요. 그렇죠.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제 연인 관계에서기보다는 연인 관계는 이런 돈의 문제일 것 같고 이게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어. 이런 사실혼 관계가 되거든요. 근데 깨졌어. 아니면 약혼 단계에서 깨졌어. 약혼할 때 막 이렇게 주고받잖아요. 그렇죠. 뭐 이렇게 예물 주고받고. 근데 그 금액이 크잖아. 그렇죠. 이럴 때는 선물한 것들을 뭐 원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들이 왕왕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? 돌려받을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깨졌어. 예를 들어서 보통 몇 개월 내인데 깨졌어. 그러면은 원물 반환해야 돼. 보통 법원에서 볼 때 1년이 넘어가면은 우리 혼인이든 뭐 이렇게 해서 깨졌어. 그러면은 보통 원물 반환을 잘 안 받아줘요. 근데 이제 우리 결혼한 지 이제 뭐 며칠 안 돼서 깨졌어. 그러면 그때는 원물 반환을 하면은 그건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다이아 반지, 뭐 냉장고 뭐 많잖아. 그렇죠. 그때는 돌려받을 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되는데 일반적인 뭐 사귀었다 헤어지는 관계에서 명품백 사줬으니까 그 돈 내놔. 반지 사줬으니까 그 돈 내놔. 이런 소송은 사실은 승소하기 힘들죠.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현금과 그런 물건을 살펴봤는데 혹여나 이제 부동산을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명의를 이렇게 해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부동산을 명의해주면 왜 안 해줄 것 같은데? 안 헤어질 것 같다. 근데 뭐 만약 어떤 사정이든 헤어지면 그렇죠. 헤어질 수는 있죠. 그거는 이제 결혼의 조건으로 준 증여 아닐까요? 근데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. 뭐 6개월 내라든가 아니면은 준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뭐 이런 사정들이 생기면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민법상의 규정이 있으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거부해도요? 거부해도 그러니까 증여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그 요건에 되면 또 부담부 증여일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조건으로 줬다 그러면 그거 안 하기로 하면은 돌려줘야지. 뭐 예를 들어 조건부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면은 돌려받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부동산 정도 되면 규모가 크니까 이거는 혼인이 뭐 무효가 된다든가 이렇게 다시 이게
원상회복이 된다면 다 돌려줘야지. 그건 돌려받기 오히려 쉽죠. 그거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. 규모가 크면 오히려 특별하잖아요. 조건부라고 볼 수 여지가 큰 거네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그거는 돌려받기 쉽지. 네. 네.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좀 치사한 건데 데이트 비용으로 반환한 청구가 있거든. 예를 들어서 비용이요? 이제 같이 있을 때 썼어. 네네. 그래서 뭐 비싼 호텔도 가고 요새 애들은 저기도 가대, 외국 여행도 가대. 예. 4일 동안에. 연인 사이에도 해외여행 가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은 뭐, 1인당 몇백만 원 쓰는 거잖아. 그렇죠. 예. 근데 그걸 만약 내가 우리 같이 이제 사귀는데, 미국 여행 갔다 왔어. 네. 1000만 원 썼어. 예. 근데 헤어져서 갔다 와서. 근데 돈을 내가 다 냈거든요. 사귈 때는 괜찮았는데, 그러면 좀 내가 배 아프잖아. 그렇죠. 헤어졌는데. 그래서, 그러면은 데이트 비용 내놔. 이 소송 될까요? 되지 않을까요? 안 되나요? 안 돼요. 안 되나요? 이건 증여로 봐요. 이거는 그냥 증여로 보는군요. 증여로 보기 때문에, 뭐, 돌아와서 데이트 비용 같이 썼는데 헤어졌을 때 그러면은 뭐, 일종의 뭐 정산하는 거잖아. 데이트, 우리가 4일 동안에 들어간 돈을 다 정해서, 정산해서 뭐 사먹고 뭐 했으니까, 내가 더 냈으니까 돌려줘. 이런 거는 어려운 거죠. 그렇군요. 네, 그 증여로 보고.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. 예를 들어서 갔다 와서 내가 나머지 반은 줄게. 뭐 이런 아까 뭐 카톡 메시지나 뭐 그런 거 있으면 해볼만 하죠. 그러면 해볼만.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. 그래요? 그런 게 있어도? 그것도 그냥 뭐 자기가 좀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지. 그거를 꼭 의무로 볼 수는 없다.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사귀는 관계라고 한다면. 사귀는 관계에서 누가 돈을 내든 데이트 비용은 둘이 좋았을 때 쓴 비용이니까.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가족끼리 공통 생활비나 비슷한 거죠. 근데 생활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밥을 줬는데 여기 밥을 5개 먹고 나 한 끼 먹어. 그러면은 나중에 헤어질 때 내 그릇값 내놔. 내놔 웃기잖아요. 그래서 데이트 비용을 어떤 비율로 쓰든 뭐 누가 온땅 부담을 했든 간에 내 생각에는 그거는 사귀었다는 전제로 해서 상대방한테 자기 기분 좋게 주는 증여지 이게 깨졌다고 해서 나중에 정산해야 될 그런 채무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마 데이트 비용을 반환해 달라 이런 소송은 잘 안 됩니다.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중요한 큰 돈이면 갔다 오자마자 바로 정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 헤어질 것 같으면 헤어지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돈을 받고 소송까지 안 가고 이렇게도 해서 그다음에 헤어지든지 그래야 되겠죠. 그렇군요. 자, 이번 거에서 뭐 결론을 좀 정리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? 데이트를 하는 그 연인 관계에서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또 헤어지면 남보다 더 못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돈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느냐, 나쁜 이미지를 갖느냐, 이런 거일 것 같아요.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차용증 쓰시고요. 그렇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환받는 거를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합니다.